안녕하세요. 코난거 김태원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여기는 과천에 위치한 소리샵 본사 리스닝 룸에 와 있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두 가지입니다. 제품 하나 단독 리뷰도 재밌지만 비슷한 부류의 카테고리에 있는 제품들을 좀 비교해 봄으로써 어떤 제품을 선택할지 가이드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도 좀 테스트하는데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저희 중간에 있는 거는 캐프의 LXX2라는 스트리밍 액티브 스피커고요. 양쪽에 사이드에 있는 제품은 같은 캐프의 코다 W라는 블루투스 액티브 스피커죠. 둘 다 이제 일반적인 패시브 앰프가 아니라 앰프도 내장돼 있고 그리고 소스 기기도 다 내장돼 있는 그런 스피커입니다. 가격대는 좀 차이가 있지만 서로 지원하는 기능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두 개의 스피커의 액티브 스피커라는 점, 그런 점에서는 비슷하죠. 그리고 캐프의 시그니처인 유니큐 동축 유닛을 썼다는 거. 네. 그거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같은 형제라는 증거죠. 예. 예, 그렇죠. 사실 사람들에 따라서 기능이나 퍼포먼스나 대역 폭이라든가 스피커 사이즈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거를 선택할지 굉장히 좀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가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유튜브를 좀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하나 뽑아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선은 스피커 자체적인 물리적인 어떤 스펙들, 설계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캐프 LSX2 이 모델은 코다 W에 비해서는 되게 조그매요. 그렇죠. 예, 유닛도 좀 작고 사이즈도 작고, 그러니까 제 기억에 얘가 높이가 한 240, 그리고 이제 코다 W가 한 285. 그러니까 훨씬 딱 보기에도 얘가 작고요. 그리고 유닛, 아까 이제 동축 유닛이잖아요. 동축 유닛이니까 가운데 들어가 있는 트위터 사이즈도 얘가 작고, 예. 우퍼 사이즈도 얘가 작고, 네.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0.75인치 알루미늄 돔 트위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미드베이스 쪽은 4.5인치 이런 규격이에요. 그리고 이게 가장 큰 차이가 이제 얘는 11세대 유니큐 그렇죠. 드라이버를 장착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저 지금 오른쪽에 있는 코다 W는 12세대 예. 유니큐 동축 드라이버를 썼고, 가운데 들어있는 트위터는 1인치 알루미늄 돔, 그리고 바깥에 둘레에 있는 미드 베이스는 5.25인치. 진동판은 다 똑같아요. 알루미늄, 그렇죠. 마그네슘, 합금, 콘 타입을 썼고요. 이 사이즈가 다 다르니까, 예. 그리고 내부 용적도 다르니까 주파수 응답 특성도 다르죠. 그래서 요 조그만 LXX2는 54Hz에서 28kHz까지, 네. 그리고 조금 더 큰 이 코다 W는 41Hz부터 네. 20kHz까지 예. 곳곳에서 정말 표로 딱 그러면은 비교가 워낙 정확히 대비되는 두 스피커인 것 같습니다. 예. 캐프 측에서도 이거를 기획을 하면서 굉장히 예리하게 서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놓은 그렇죠.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동축 드라이브 유닛이지만 얘는 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조그만 방이나 책상 위에서도 쓸만한 약간 그런 사이즈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 코다 W는 사이즈가 꽤 큽니다, 사실. 그렇죠. 여기 벌써 우퍼 사이즈도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이 동축이 좋은 게 니어필드에서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가까이에서 들어도 위상 브릿지가 별로 안 느껴지고 그렇죠. 예, 악기들이 딱 선명하게 그렇죠. 포커싱이 맺히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타임 얼라이먼트가 잘 되는 그런 건데, LXX2 같은 경우는 이게 4.5인치로 더 작으니까 예.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예. 아주 초니어필드로 들을 때는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얘가 좀 더 일단 출발선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앰프도 이제 액티브니까 앰프 또 말씀을 그렇죠. 드려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트위터하고 미드베이스 2웨이 구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동일하게 70W는 미드 미드베이스 우퍼에, 우퍼에. 예. 그리고 30W는 트위터에, 그리고 둘 다 클래스 D 앰프를 썼고요. 이 두 스피커가 참 기특한 게 바이앰핑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파워드 스피커라고 그래갖고 한쪽에만 앰프가 있어갖고서 이 스피커 케이블을 다른 세컨더리 스피커에 나눠주는 게 아니라 두 스피커, 두 채널에 각각 다 앰프가 다 들어가 있죠. 바이앰핑 앰프가 들어있는 게 참 예.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공통점도 굉장히 많고 또 차별점도 좀 있고 아주 개성이 많이 구분되는 동축 드라이브 유닛을 채용하고 있고 앰프가 한쪽당 100W라는 거 외에는 개성이 상당히 강한 그런 스피커 설계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어떤지 좀 알아보도록 하죠. LXX2 이 제품은 네트워크 스트리밍에 완전 최적화된 그런 스피커라고
스피커라고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에어플레이 2 지원하고요. 블루투스는 5.0 지원하고 뭐 구글 캐스트, UPnP, 룬 지원도 되고 그렇죠. 뭐 다 됩니다. 그렇죠. 랜도 되고 와이파이도 되고. 아, 그렇죠. 되는 건 다 되는 거예요. 예. 보통 스트리머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다 된 디지털 스트리밍 소스 기기를 내장한 유무선 액티브 스피커인 거죠. 그렇죠. 뭐 유선 연결로 USB-C 광, 그다음에 HDMI, ARC 입력, 뭐 서브우퍼 출력 이런 것들도 네. 다양하게 또 마련해 되고요. 놓고 있고요. 예. 반대로 이제 코다 W로 가면은 네트워크 스트리밍 기능은 없습니다. 없고. 대신 이제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는 거는 블루투스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블루투스가 근데 LXX2는 5.0 버전이지만 이제 코다 W로 가면은 저거는 블루투스가 5.4로 그렇죠. 최신 블루투스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최신 세대인데다가 지원하는 그 코덱도 지금 이 코다 W는 정말 블루투스에 특화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aptX 어댑티브, 예. aptX 로슬리스. 무선실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코다 W 단품 리뷰했을 때도 어댑티브나 로슬리스 들으면은 예. 와이파이 기반 스트리밍 못지않은 고음질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거를 제가 되게 많이 강조를 했던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또 하나 이렇게 참고 삼아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아날로그 입력이 3.5mm? 네. 예, 그거밖에 없지만 코다 W는 그냥 일반적인 RCA 아날로그 입력이 있죠. RCA 단자를 가진 한조가 있고 특히 별도로 MM4로 입력이 또 가능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랜 입력도 없고 와이파이도 없고 뭐 에어플레이2도 안 되고 뭐 네. 하지만은 아날로그에 좀 더 특화를 했고 네. 거기서 이제 좀 더 욕심을 내갖고 MM4로까지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 터치를 좀 많이 가져간 게 이 코다 W 같아요. 그래갖고 이 바깥에 그러니까 그쪽이죠. 프라이머리 쪽 보면은 터치 버튼이 있어갖고 입력 선택도 할 수 있고 볼륨 조절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아날로그 쪽에 좀 이렇게 무게 중심을 둔 그런 설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살펴보자면은 LXX2는 사이즈는 작지만 네트워크 스트리밍 그쪽에 완전 올인을 해서 그쪽의 기능성을 상당히 이제 확장시킨 스피커라고 볼 수 있고 코다 W는 네트워크 스트리밍 쪽은 버리고 대신 블루투스만 가장 최신 버전으로 가장 좋은 버전으로 이제 탑재를 시키고 거기다가 이제 아날로그 입력이나 포노단 그렇죠. 같은 걸로 좀 더 경쟁력을 좀 키운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모델 다 HDMI, ARC 단자가 있는 걸 그렇죠. 봐서는 TV랑 연결은 둘 다 가능하고요. USB-C 입력이 되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PC파이도 되고 아, 그렇죠. 서브우퍼 출력도 되고 그러니까 요 정도 한 세 가지 정도는 공통점이지만 다른 인터페이스는 정말 가는 길이 좀 다른 두 모델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사운드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한번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주변 기기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스테레오 액티브 스피커고 내부에 뭐 소스 기기, 당연히 앰프 다 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스피커 두 개만 있으면은 굉장히 재밌게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두 곡에 대해서 각각의 스피커로 한번 들어보고 녹음을 했는데요. 성능 차이가 어떻게 될지 저희도 궁금한데 LXX2 같은 경우는 캐프 커넥트에서 재생을 했죠. 그렇죠. 캡 커넥터 앱 안에 있는 코브즈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음악을 들었고요. 이 코다 W는 제 핸드폰에 깔아놓은 코브즈 앱을 블루투스에 실어서 재생을 했습니다. 두 곡에 대해서 어떤 사운드 캐릭터,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한번 들어보시죠. Once upon another time, somebody's hands who felt like mine turned the key and took a drive, was free. Highway curve, the sun sank low. Buckley on the radio, the cigarette was burning slow.
Once upon another time, somebody's hands who felt like mine turned the key and took a drive, was free. Highway curve, the sun sank low. Buckley on the radio. The cigarette was burning slow. So breathe. 네, 두 곡에 대해서 각각 다른 스피커로 이제 들어봤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이게 보면은 LXX2가 고역 쪽은 스펙상 더 올라가요. 플러스 마이너스 3dB에서 28kHz까지 그렇죠.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들어오면은 약간 무게중심이 코다 쪽이 무게중심이 좀 낮고, 그에 비하면은 LXX2는 좀 더 무게중심이 높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첫 번째 곡 이런 거 들어보면은 와, 이게 이 사이즈에서 나오는 그런 스케일인가 싶을 정도로 이 정도 사이즈에서 스트리밍 액티브 스피커 중에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사실은. 코나님이나 저나 이 캐프 이 LS 시리즈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뭐 2012년인가에 처음 LS 50 나왔을 때부터 이제 뭐 예. 직접 사서 쓰고 하는데, 가장 큰 이 캐프 북쉘프의 특징이 사이즈를 뛰어넘는 무대와 저음의 양감, 무대 스케일, 해상력 이런 거였는데, 이 LXX2에서도 그게 네. 구현이 된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코다 W가 하면, 코다 W는 이제 블루투스로 재생을 했잖아요. 와, 근데 블루투스가 이 정도 음질이면은 굳이 네트워크 스트리밍 뭐 이렇게 많이 안 해도
그냥 들을만 하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블루투스 5.3으로 듣는 코브즈에서 들었는데 음질은 블루투스 중에서는 굉장히 좋네요. 그러니까 지금 어댑티브 코덱을 지원을 한 그 이유도 있고 예. 블루투스 성능이 최신 세대가 되면서 진짜 괄목상대할 정도로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도 있지만은 일단 두 스피커 모델에 체급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퍼 사실은. 사이즈라든지 예. 용적 차이 그리고 이제 뭐 그 주파수 응답 특성의 네. 어떤 스펙상의 차이도 있고 해갖고 어떤 저음의 어떤 풍성함, 펀치감, 전체적인 밸런스 이런 예. 거는 그러니까 음질적으로는 코다 W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나. 아, 예. 예, 하지만은 LXX2에는 정말 강력한 인터페이스와 예.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초 니어필드 환경에서는 예. 더 이제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그래서 이 두 곡을 계속 내리 들으면서도 이 가는 길이 정말 다른 네. 스피커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같은 스피커 안에서 이제 뭐 전송 프로토콜 이거에 따라서 지금 뭐 소리 비교를 한 건 아니잖아요. 각각의 스피커에서 그리고 전송 방식도 다른 걸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전송 프로토콜의 차이냐 아니면은 물리적인 이 스피커 설계의 차이냐 이거를 딱 잘라서 말하기는 힘들어요. 힘들죠. 예. 예. 하지만 기본적으로 LXX2 같은 경우는 이 용적 대비 스케일이나 사운드 스테이징이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엄청나게 좋은데 코다 W로 가면은 이게 우퍼가 일단은 커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오는 차이는 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41Hz고 네. 얘는 54Hz 그렇죠. 저역 하하니 그러니까 무려 13Hz 차이가 나는 거는 이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두 번째 퍼플레이 이런 것들 들어보면은 처음에 뭐 드럼 때릴 때 그 쾌감이나 양감, 펀치력, 네. 무게감 이런 거는 코다 W가 확실히 앞서요. 근데 고역 쪽도 사실 20kHz 이상은 청감상 이렇게 뭐 확 들리는 그쪽 대역은 아니잖아요. 초고역 대역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것도 저는 고역 쪽은 조금 우세하지 않나? 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또 약간 좀 다른 게 예. 얘가 1인치고 얘는 0.75인치잖아요. 그렇죠. 스펙상으로는 더 올라가는데 아, 예. 좀 시원하게 좀 고음이 올라간다는 느낌은 사실 아. 이 1인치 트위터를 단 이 코다 W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아, 물리적인 또 그런 차이는 네. 또 어쩔 수가 없는 것들이 또 그렇죠. 있죠. 듣기에는 좀 얘가 좀 더 열리고 개방감 있는 좀 고음이 들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LXX2와 코다 W 같은 캐프에서 나온 스피커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게 선택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즈는 작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많은 기능을 지원하는 LXX2가 있고 그렇죠. 코다 W는 블루투스 그거 외에는 네트워크 스트리밍 지원을 안 안 하고 하니까. 대신 또 물리적인 이런 스피커 구성에 있어서는 더 앞서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죠. 또 턴테이블이 있는 경우에는 아, 맞죠. 뭐 선택지는 코다 W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런데 룬을 쓰신다. 그러면 LXX2밖에 또 선택지가 없고. 그렇죠. 또 UPnP 많이 쓰신다. 그렇죠. 뭐 구글 캐스트다. 네. 뭐 그런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또 이게 또 우세고. 그러니까 좀 무선 스트리밍 위주로 음악을 즐기신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LXX2로 기울어지실 것 같고요. 네. 아날로그 입력이나 턴테이블이나 블루투스를 이용을 하신다. 네. 그러면은 이제 코다 W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스트리밍 액티브 스피커, 뭐 블루투스 액티브 스피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대중화되고는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그 스피커 자체 성능과 그리고 앰프와 뭐 여러 가지 스트리밍 기능들을 잘 조합해서 내놓는 스피커 메이커들은 사실 하이파이 분야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캐프가 사실 굉장히 좀 독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좀 개성이 많이 갈리는 이런 스피커가 나와서 오히려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